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이 이재명은 지난번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시 송달을 해서 법원에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또 집에 찾아가 봤더니 사람이 없다, 문이 닫혀 있다, 이사를 갔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반송되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법원에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재명의 의원회관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의원회관. 바로 이재명의 의원회관에 어제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측에 전달했습니다. 자, 그동안 피하다가 직접 이 18일 날 아침에 직원이 국회의원 의원 회관에 있는 비서관에게 서류를 주고 인수했다 하는 접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바로 앞으로 5년 아니 10년 또 5년이죠. 징역형이니까 10년 동안 출마도 못하게 되고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이재명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판은 지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빨리 하라, 신속하게 하라, 2달 이내에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 그래서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공적뿐만 아니라 이 파이낸셜 타임스 외신도 이재명의 전과 기록을 언급하면서 중대 범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자가 자기 재판을 안 받으려고 온갖 꼼수, 술수 이렇게 쓰고 그냥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이 서류를 가져가서 이재명이 갖다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있는 비서관이 그럼 내가 대신 받은 걸로 하겠다. 이재명은 미안하고도 쪽팔려서 본인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래서 비서관이 대신 수령한 걸로 사인하고 그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의 파렴치한 면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법원은 이재명의 그동안 3차례에 걸쳐가지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이게 송달이 불발되자 법원은 이재명의 집과 국회의원 회관에 직접 행정관을 보내서 서류를 전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집에 사람이 가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 폐문부재라고 해서 문은 닫혀 있고 사람은 없고, 또 가니까 그 첫 주소로 가니까 거기는 이재명이 살고 있지 않고 이사를 갔다. 그 엉터리 주소를 줬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변호사를 못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대장동 변호사 포함해서 그게 버글버글한 게 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못 구했다. 요게 범죄를 저지른 자가 지금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걸 단적인 증거가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감옥 가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술수를 쓰고, 그래서 안 되니까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빨리 재판을 해라.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보고 국회목 3사람을 빨리 임명을 하라, 안 그러면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급박을 하고 있는 이 민주당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출마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 대북 성공 관련해서도 지금 신준호 부장판사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엊그제 이 신준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그 앞에 유사한 판결을 했던 이화영의 판결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했기 때문에 예단을 갖고 있다, 편견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재판부 변경이나 또는 재판 관할지 옮겨달라 하는 게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에서 재판받은데 이걸 서울로 옮겨달라 했다든지, 또 수원지법 안에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 했는데 다 그게 기각되니까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기피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판사에게 재판받으면 처음부터 뭔가 선입관이 있다거나 또는 특정한 피고인과 또는 검찰과 관계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는, 자, 그래서 이 회피도 할 수 있고 기피도 할 수 있는, 회피는 판사가 알아서 본인이 친인척이 관계되어 있으면 회피하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기피 신청을 했다. 그래서 신준호 부장판사가 이걸 받아줬습니다.
원래 이 기피 신청을 할 때 해당 재판부는 이거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간이 기각. 그런데 신준호 부장판사도 워낙 지금 개딸들로부터 공격을, 압박을 그 가족까지 받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걸 받아줘가지고 그러면 기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이걸 기피해야 될지 또 이걸 정상적으로 재판해야 될지 그걸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법 안에 다른 재판부에서 이재명이 신청한 기피를 심리하는데 그것도 1심, 2심, 3심까지 다 있습니다. 그게 한 2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재명 그걸 노린 겁니다. 신준호 부장판사가 이화영 재판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 이 부분은 이 사실관계를 다 조사하고 증거까지 채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리를 따라하지 않고 이화영 재판 걸 인용하겠다 이 하니까 이재명으로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준호 부장판사가 재판을 빨리 해가지고 금방 자신에게 징역형을 또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에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영장을 심사받을 때. 그런데 그걸 기각한 사람이 바로 유창훈 판사입니다. 국회에서는 체포해로 동의를 해주는데 유창훈이가 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 동의안이 갔기 때문에 따로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를 할 필요 없이 판사가 보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정에서 판사가 왕입니다. 그런데 판사를 압박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밑에 있는 개딸들이다. 그러니까 판사 보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 가족들에게 위협을 하고 있다면 어느 판사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신준호 부장판사도 기피 신청을 법철 절차대로 이재명이 자기가 기피한 거를 법원에서 판단 받아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정에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걸 최대한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 기간 안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대통령 출마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빨리 해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일부에 있는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이 세력들도 빨리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국회에서 추천한 세 사람 이걸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거다. 그래서 과거에 황교안 대행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한 명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임명하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체 못한다. 그건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다. 자,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재명을 막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법 파괴 세력들, 이게 헌법 문란 그리고 법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내란 수계라고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반드시 심판하고 감옥에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그 일을 위해서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촉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제1차 여기에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등한시했다. 이것이 탄핵 사유라고 적시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이 경기를 일으킨 거죠. 물론 2차 탄핵소추안 여기서는 그걸 뺐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조국이 했던 걸 그대로 뺏겨와서 넣었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빼고서 비상계엄 이것만을 탄핵 사유로 넣었는데 어쨌든 미국에 다 이게 알려졌단 말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이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건 뭐냐? 저 민주당이라는 당은 저 뭐냐? 미국의 민주당과 다르구나.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고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구나. 친북, 친중 인물이구나. 그래서 문재인 이상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낼 인물이구나. 그리고 문재인보다도 더 이 한미 관계가 상당히 교착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폴리티코 뉴스인데요.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려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말이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이쪽에 안정화 이걸 기도했거든요. 특히 이쪽에서의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정국 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가운데 그가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고 한국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미국 편 들지 말자. 미국과 중국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자. 뭐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친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말은 괜히 중국 측 편 들어야지 한국이 말이죠. 이 대만 쪽에 쓴다든지 내지는 양비론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재명은 확실하게 중국 편에 서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인 것을 미국이 알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폴리티코 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바이든이 서울과 도쿄를 중재해서 이런 한미 3자 관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좋아졌죠. 그리고 한미일 관계가 좋아졌죠. 그런데 이게 다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취임 직후부터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필리핀과의 동맹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구축하려던 바이든 정부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죠. 바이든 외교를 가장 도와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한국, 일본, 필리핀과의 동맹을 통해서 인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구축하려던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동맹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를 갖다가 한국이 가장 중심적으로 도와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 차기 대선 후보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은 중국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재명이 대선을 앞둔 2021년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편을 들 압박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쪽으로 편들라고 압박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는 미국 편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또 대만 해협에 관한 과거 발언도 역시 또 확실하게 중국 쪽에 쓰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었어? 자, 이재명은 말이죠. 올해 3월 중국과 대만 갈등에 대해서 공연히 잘 있는 중국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를 걸어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대만 해협을 갖고 그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끼지 않겠다. 대만 해협을 갖고 그들이 싸우든 말든 그냥 있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사실 중국 편을 들어주는 거죠. 이런 이재명의 인식은 말이죠. 한미일이 최근 몇 년 동안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주장하며 보조를 맞춰온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폴리티코 뉴스는 과거 4명의 국방장관의 한반도 문제를 조언했던 프랭크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재명이가 윤 대통령이 워싱턴에 취했던 책임감을 보이는 접근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적을 것이다. 즉 이재명은 한미동맹 우선시 안 한다. 이재명은 워싱턴에 친근감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 뉴스는 말이죠. 한미일 3자 동맹 및 외교, 안보 관계의 심화가 이재명의 집권 가능성 아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즉 이재명이 집권하면 한미일 동맹, 그리고 외교 안보 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이용해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 다리가 됐던 윤 대통령 역할을 뒤집고 다시 말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서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을 다 뒤집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 관계를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서터 조치 워싱턴대 교수도 말이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연약한 한일 관계를 해칠 수 있다. 그런 극적인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일본이 식민 지배 기간 한 행동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즉 이재명은 사과를 일본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다.
즉 문재인처럼 말이죠.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날 이재명을 갖다가 좌파 선동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좌파 선동가, 한국의 새 지도자로 유력한 인물로 소개를 했다. 지금 좌파 선동가가 지금 한국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런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이 전과가 있고 현재도 선거법 위반 등 굵직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사후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자신의 리스크를 털어내는데 성공한다면 보수나 진보 진영의 또 다른 후보가 그를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 사법 리스크를 뚫고 대선에 나간다면 지금 진보 측에서도 지금 보수 측에서도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 뉴스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이재명이가 집권하실 경우에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짚고 있는데요. 참 좌파 선동가라는 말 정확하죠. 좌파 선동가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유력한데 이 사람이 되면은 한미일 관계가 위험해진다. 이재명은 전과가 있고 선거법 위반 등 굵직한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법적 리스크를 넘어서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미일 협력 관계가 위험해질까 봐 걱정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말 속에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것이 기각되고 그리고 차기